네,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휴일을 앞두고 시장이 안 좋게 마련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네. 1% 넘게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키워드들로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장 키워드 바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가장 좀 중요한 이슈는 젠슨왕의 입. 그니까요. 요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더니 젠슨왕 CEO가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그냥 모든 종목들이 그냥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물론 쉬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상승폭이 이제 많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젠슨왕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의미심장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그때도 뭔가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뭐 그 도장이 찍혔나요, 사인이 찍힌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서들이 막 사진으로 돌아다니면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공급한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는데 어제도 이제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퀄테스트 실패 아니다. 언젠가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 이제 국내 언론은 실패가 아니다. 곧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해외 언론에서 이제 어저께 젠슨왕 CEO의 이제 타이틀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기술적인 어떤 또 더 진보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젠슨왕 CEO의 얘기는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 HBM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HBM 중에서도 지금 HBM3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HBM3E가 이제 앞으로 블랙웰이라든지 이제 내후년이 되면 이제 루닌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루닌 쪽에서는 이제 HBM4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도 가지고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올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를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제 삼성전자도 뭐 언젠가는 퀄테스트 통과할 거기 때문에 네.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퀄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기술적인 진보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또 한미 반도체다. 뭐 이런 그쵸. 결론이 이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젠슨왕 CEO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상승했고 특히 또 일각에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건 SK 하이닉스 향 뭐 삼성향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국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HBM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비단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 그때 또 HBM이 아주 각광받는 이제 메모리가 될 거거든요. 올해 전체 D램 시장, 메모리 시장에서 사실상 HBM의 비중이 한 21%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 이제 한 23%, 내후년에는 무려 50%까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HBM을 장악한 기업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HBM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HBM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릴레이 하케.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가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4월,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ASCO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USA 이어지고 지금 내분비 하케 또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상승에 촉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지노맨 컴퍼니가 상한가 같고 어제는 에이비온이 상한가 같고 네. 오늘은 물론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후장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다 저점을 이제 딱 잡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결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오늘 오후장에도 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걸 이제 뭐 키워드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바닥을 좀 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아침에 제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좀 접근을 하셔도 된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3분기가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6월만 지나고 나면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들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아주 강한 이제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한 번에 뭐 추세적인 반등이 들어온다거나 V자 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적어도 바닥은 이제 좀 만들어졌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도 제법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제 견인해주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상반기 내내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낙폭과대 구간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오후장에도 바이오 섹터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세 가지 섹터를 벗삼아서 오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을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옷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앞서 우리 생쇼 시간에 이제 김영환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딱 그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이 정말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 정말 4월, 5월 달에 혹독하게 조정을 받고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올라가나 살아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네. 어제 알테오젠이 무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죠.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막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막 급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 오늘 장중에 1,370원 아래로 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이제 하락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4.3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일단 소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4월, 5월 달에 그냥 끝도 없이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약간 이제 고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즉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 하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반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반등 이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오늘 오후장 공략 종목을 잘 선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성장주의 순환매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성장주들의 상승세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민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5월 17일 편입했던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사실 연초에는 엔캠 혼자 그냥 독주를 했었다라고 맞아요. 보면 지금은 뭔가 좀 각계전투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다. 5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한 2, 3주 만에 지금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25%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이 정말 2차 전지 안에서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먼저 52주 신고가를 좀 뚫고 전고점을 아주 강하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음극 이제 복합 산화물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포르쉐 타이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계속해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배터리 이제 양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재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차별적인 흐름을 통해서 바닥을 탈피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수급 심리 물론 3분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 인도량 이런 것들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반영된다라고 하면 뭐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도 저점을 이제 쳤다라고 이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양극재 판가도 이제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제 제가 또 제이오라는 종목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제이오는 이제 CNT 도전제 생산하는 기업이죠. 역시 이 종목도 지금 바닥 찍고 반등이 서서히 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큰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좀 올라가는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이오도 오늘 장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음극재라는 핫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리뷰해 볼게요. PSK 홀딩스 5월 10일에 편입한 이후에 지금 네. 40% 가까운 수익 구간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종목이고요. 제가 아까 젠슨항 CEO의 입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걸 자꾸 삼성향, SK향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정말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다. 네. 결국 HBM 시장이 확대된다는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PSK 홀딩스는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HBM을 잘 하든 말든 결국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이제 수주를 하는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디스컴 장비나 세정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후공정 기업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PSK 홀딩스가 오늘 장 초반에 무려 15%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거의 40% 가까운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 제우스 같은 이런 세정 장비만 오늘 5%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KC텍도 장 초반에 약간 한 7%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정 장비단의 이제 종목들이 누가 누구 쪽이다, 누가 누구 쪽이다 이런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결국 HBM 시장이 가장 좀 빠르게 성장할 때 그 HBM 시장 성장의 낙수 효과를 가장 좀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차별적인 이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발주 중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약간 양쪽에 이제 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리뷰하면서 또 세정 장비와 관련된 제우스, KC텍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HBM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 노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해 볼 텐데요. 또 네. 내일 휴일도 있고 네.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에 지금 오전 내내 사실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업종이 어제 강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오후에 분명히 이제 종가 관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연휴 이후 휴일 이후에 이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감안한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63,700원 현재가로 동아ST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사실 제가 2월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되면서 최고가를 한번 찍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저께 이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렉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 결국 지금 내분비 학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지 임상 결과들이 계속해서 지금 공개가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젠의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였어요. 네.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암젠이 개발하고 있는 마리타이드라고 하는 게 임상 이상이 공개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마리타이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위고비라든지 마음자로 같은 일주일 단위의 이제 제형이 아니고 1개월 단위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12주 동안 임상 결과를 살펴보니까 무려 1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 오. 위고비가 임상을 했을 때 18개월 동안 했을 때 한 15%에서 17% 정도 체중 감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18개월이 아니라 딱 12주 동안에 무려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이제 그런 효과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한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위고비라든지 이제 마운자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던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1개월 제형 개발에 이제 혈안을 이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저께 이제 펩스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 이런 이제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좀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3년 안에 거의 뭐 130조, 150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비만 치료제가 약을 끊고 나면 요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체중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약물 지속 플랫폼. 거기다가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동아 ST처럼 두 가지 기전으로 이중 기전으로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 ST는 DA1726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FDA에서 임상 1상 글로벌 1상 승인을 좀 받았고요. 실제로 요거는 GLP-1 유사체의 글루카곤 수용체 동시에 이제 작용하는 기전, 이중 기전으로 이제 작용하는 기전으로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이제 GLP-1 유사체의 가정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좀 떨어지는 이중 기전의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동아ST가 2025년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을 출시할 건데 요 제품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로얄티를 이제 유입을 받았거든요. 최소한 200원 정도 규모의 판매 로얄티가 현금으로 이제 계속 좀 유입될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장에 좀 묻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을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좋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많이 빠져 있는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88,000원 대비하면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40% 정도 이제 밀렸다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4,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동아 ST 전고점까지 또 치달을 수 있길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섹터에서 들고 오셨나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수 겸장의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21,000원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일단 2차 전지 쪽 얘기하기 전에 반도체 소재 쪽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업황이 이제 살아나면서 가동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회복은 결국 이제 Q가 늘어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A 공정, 1B 공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구체 투입량이 이제 늘어나는데 하이K 전구체가 또 단가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게 한번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이K 전구체와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소재 종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일단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고체 전해질, 소위 말해서 전고체 관련된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황화 리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고체 얘기 나오고 LFP 얘기 나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탑 머티리얼 이름이 비슷한 이 두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좀 받는데 오늘 오전에도 탑 머티리얼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소재 종목들 중에 제법 좀 강하게 저점 반등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증설이 완료돼 가지고 업계 최고 수준인 한 연간 120톤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 또한 전체 배터리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면 계속적인 이제 증설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이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주가가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전기차 업황이 부진하다는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3분기 때부터는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자회사의 이제 2차 전지 황화 리튬 전고체 관련된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고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제 급락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니까 그야말로 이제 바텀 피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에 나서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두 가지 원샷 스페셜 종목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 많잖아요. 네. 어디서 또 이야기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유튜브 MBN골드 채널로 들어오셔서 김영민 매니저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요. MBN골드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 오늘이 마치 좀 금요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일 네. 또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보니까 내일 휴장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장의 바람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오늘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쪽, 그리고 반도체, 특히 이제 젠슨항 CEO가 이제 발언을 한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도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시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